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소속 연극학회 사회연상극. 그들은 고민과 실천의 장을 핵심 가치로 삼고 사회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실천을 장려합니다. 다양한 견해를 접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사고의 확장을 경험하는 학기 중 정기 논의부터 고민한 바를 예술로 승화해 세상에 목소리를 내는 방학 중 연극 활동까지. 사회연상극이 걸어온 30년의 발자취는 곧 학회의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30년의 역사를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연상극 4기구 사회학과 96학번이고요. 졸업하고 지금은 일하는 시민연구소에서 소장으로 있습니다. 한 11년 정도 모교 가톨릭대학교에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연상극 13기고요.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06학번. 지금 대학로에서 연극 작가 겸 연출하고 있고요. 10월달에 공연 앞두고 있는 남편이라고 합니다. 배우보다는 스텝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회연상극 20기 김규도고요. 심리학과 13학번이고 ROTC 55기고 뭐가 있을까요 또? 지금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활동명은 QUDO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공식적으로 맡았던 거는 1학년 때 배우로 참여를 했고요. 2학년 때는 부대표 겸 이제 작가로 참여를 했어요. 가슴에 남는 어떤 역할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4년을 연속으로 제가 OST 작곡에 참여를 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연상극 23기 함께 했었고요. 사회학과 1호 학번 박동수라고 합니다. 그때 배우로 활동했습니다. 별빛학교라는 공연을 올리면서 나세우라는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사회연상극 26기 배종성이고요. 학적은 심리학과 19학번입니다. 2019년도 방중 때는 배우를 맡았었고요. 2021년도 방중 때는 소실의 작가를 맡았었습니다. 사회학과 2학번이고 사회연상극 29기에도 대표 맡고 있는 이민재입니다. 방중 내에서는 기획과 홍보를 맡고 있는데요. 자신의 경험담도 많이 녹이시고 주변 이들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문제를 접하면서 들었던 생각들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지향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1학년 때 현상극 입학에서는 스텝을 했죠. 처음에 수정하고 각색하면서 학생운동하는데 진압하는 전경 역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텝 소품 만지고 제작하고 하다가 조연 아닌 조연을 하게 됐죠. 그렇게 큰 비중 있는 인물은 아니에요. 근데 나 혼자서 그 극에서 조금 더 내 캐릭터에게 의미를 주자고 나는 세련되고 우아하다라는 말을 줄여서 나세우라고 붙인 재벌 3세 캐릭터입니다. 자취방에서 막 6명, 7명이서 다 같이 자고 눈 뜨니까 신발장 앞에 있고 아직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대본을 썼던 불청객이라는 작품이고요. OST에 참여했던 게 저는 발성 연습할 때 그때 당시 소강당 제일 끝에 가서 여기까지 소리가 닿는다고 생각하고 발성을 해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냥 상상만 한다고 발성이 좋아지나? 라는 생각이 조금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거기까지 닿는다고 상상을 하면서 발성을 하니까 더 잘 나오더라고요, 소리가. 진짜 닿는 것만 같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그런 상상의 중요성을 되게 크게 느끼고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후배 중에 한 명이 연습 도중에 이제 밤새서 연습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뭔가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뛰쳐나가버린 거예요. 무대에서 저 밖으로. 그래서 그 친구로 데려다가 뭔가 말해주고 싶은데 잘 말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꺾어다가 내 손에 집어줬는데 그 친구가 조용히 다시 들어가서 연기 연습을 했다. 현상극이 나한테 준 의미다 그러면 사회과학이라는 비판적 학문? 이런 학문을 조금 비껴가서 연극이라는 것과 맞물려서 고민할 수 있었던. 그래서 제 졸업 논문이
대학로 소극장의 노동 실태예요.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작품. 모든 공연 역사상에 관객들이 가장 많이 울었던 공연일 거예요. 여기서도 작곡 및 음악 감독, 그리고 저는 사회현상극이 좀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가능케 하는 힘은 무대가 올라가 있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아닌가. 현상극 일단 체계가 지금하고 달라죠. 사회현상극이 사회학과 소속 학회다 보니 사회인의 주관이라고 해서 11월 둘째 주 전후로 학술제도 있고, 그때는 학회가 아니었어요. 96년까지는 학생회가 연극반을 꾸려서 그 한 해 연극을 하고 이제 또 해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신입생이 들어오면 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학생회하고 관계가 밀접했죠. 이제 학과 행사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사회현상극만의 공연이 아니라 학과 전체 행사로 인식되는 것도 있었고, 97년에 현상극이 이제 운영을 못했어요. 학부제가 되면서 98년에 현상극이 이제 정상 궤도를 하기 위해서 학회로 전환하고 사회과학부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당이 있는 잔디밭에서 야외 공연도 아마 유일무이하게, 또 하나는 실험극이라고 해서 대사가 없이 97, 98년 공연이 그랬어요. 대사가 없어요. 다 행위예술로 성당 이렇게 경계선을 만들어서 관객들이 이렇게 앉게 하고, 기존의 학교에서 극학회가 했던 걸 다 탈피해서 사회학과 사람들은 변태다 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사회학과 소속학회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겠냐 생각해보니까 제일 이상한 짓은 연극 정도밖에 없겠다. 공구학번인가 9기였나? 비 오는 날 저기 텔레토비 동산에 무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무언극을 했다고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애초부터 할 생각은 전혀 뭐 전문 연극 배우들이 아니니까, 연출이나. 근데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팁들은 그렇게 찾았죠. 그리고 비 오는 날 그거 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으면 했을까. 연습한 게 다 날아가기도 하고 관객들은 안 오고 이러니까 관객 한 명 없는데 다 거기 나가서 했다는 거잖아요. 관심 받고 싶어서겠죠. 새로운 형식으로 하면 조금 못해도 양해도 되잖아요. 새로우니까. 3년 지나고 나서는 학교에서 현상극 애들이 이번에 어떤 공연하지? 또 뭘 저지를까? 이런 게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학회의 존속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초기 사회현상극. 그리고 코로나가 덮친 상황에서 전면 비대면으로 활동을 이어나가던 21년도. 30년 동안의 갖가지 고난에도 현상극이 활동하고 행동해온 동기는 무엇일까요? 피아노는 원래 그냥 제 계속 취미였는데요. 곡을 쓰는 것도 작곡이라고 하기엔 조금 민망한 그런 활동들만 해오다가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쓴 완곡을 사람들한테 들려주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건 연기라는 작품이 진짜 제 생애 처음이었던, 어떻게 보면 지금의 직업을 가지게 된 가장 큰 계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원래 연기에 관심이 있긴 했는데 연기가 재밌는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공연 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제 역할에 그렇게 몰입이 안 되다가 공연 날 당일에 제가 맡은 캐릭터의 감정이 진짜 느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분이 너무 짜릿하고 좋더라고요. 내가 나를 좀 놓고 캐릭터에 몰입한다는 경험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 한구석에 계속 연기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왔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훈련소 들어가서 이제 사회랑 한 달 동안 단절되어 있는 동안 이상하게 연극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옥학에서는 조금 더 진지하게 연극을 했던 것 같아요. 극단 공고들 모아놓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 봤는데 마침 모집하고 있는 극단이 있길래 지원을 했고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일사천리로 돼가지고 들어간 극단이 마침 나쁘지 않은 극단이어서 극단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연극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1호 커플도 있어요. 그거 알아요? 99학번 8 4기 6기 99학번 김동우하고
7, 8기인가 이음인데 제가 기수를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래서 초기 기수 중에는 현상극 들어와서 첫 커플이고 다양하게 지금 사회복지, 사회학, 심리학 그 전공에 맞춰서 현재 연극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책 작가도 있고 그 친구는 대본을 썼죠. 대학원 가서도 계속 쭉 389명을 보면 하나하나 다 서로 모르지만 나름 각기 활동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소강당 뒤에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대기실에 피아노가 하나 있어요.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하니까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친구들이랑 거기서 같이 막 치고 놀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누가 이렇게 막 연기 밖에서 혼자 연습하고 야 몰입이 엄청 잘 된다, 야 계속 쳐줘 뭐 이렇게 돼가지고 좀 연기 연습할 때 제가 피아노를 몇 번 쳐주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연출 입장에서 보기에 더 그게 인상 깊어지고 좋은 것 같다, 이거 제대로 만들어보자. 사람 인생이라는 게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발성 연습 하잖아요. 제가 그 1년에 한 100회 이상 외부에 강연을 나가는 사람인데 가끔 강연 피드백을 들으면 처음에 회의할 때는 조용한 사람 같이 보이더니 무대 강당에 올라가서 강연할 때는 그냥 톤 조절이나 마이크도 안 쓰고 어떻게 100명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하냐고. 제가 그때 그러죠. 제가 대학 때 연극반이었습니다. 작가로 참여했을 때는 어떤 완결된 이야기를 제가 썼다는 게, 그리고 그 이야기에 제가 하고 싶은 주제가, 메시지가 담겼다는 그 사실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더 좋았던 건 연극으로 실제로 만들어냈다는 거. 내가 혼자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대본을 썼을 때와는 훨씬 더 다채롭고 풍부하고 충만한, 그 뒤로도 계속 글을 써야겠다, 창작을 해야겠다. 사회현상극에서는 그런 사회 문제를 단순히 정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연극이라는 동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과정이 고민의 과정인 것 같아요. 실천은 사회에 나와봐야 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냥 고민만 했을 뿐이다. 어떤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 걸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연극 같거든요. 그러니까 연극은 시공간에 제약이 있고 딱 그 한순간에만 모든 것들을 다 펼쳐 보여야 되고 약속을 수없이 걸어야 되고 관객들이 와서 그것들을 이해해야 되고 나는 그것을 이해하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것을 계산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그게 인생 아닐까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20살 때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고 나서 졸업하면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사람이 실천하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회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거니까. 저는 가장 큰 거는 연극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변화일 것 같아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극을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방중 안에서 배우를 맡든 작가를 맡든 연출을 맡든 자연스럽게 이 연극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주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고민의 과정에서 그 내 안의 변화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들이. 엄청 뭘 해야겠다, 내가 막 앞장서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소한 거 하나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극을 내려왔을 때 일단 나 자신부터 어떻게 실천해야겠다, 변화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항상 따라오는 수식어가 고민과 실천의 장이잖아요. 차별화되어 있는 게 단순히 오락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그리고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고 소화시키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질문으로 남겨놓는다는 게 저는 사회현상극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도 질문으로 남았고, 그리고 그때 연극을 봤던 꽤 많은 사람들한테도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하게 되더라. 사회현상극이 처음 생길 때 가장 큰 염원은 사회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고 싶다가 아니었을,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학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연극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학회에서 하는 연극이니까 대부분이 학교 사람들 혹은 방중이들의 지인, 친구, 가족이지만
공연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게 보는 사람에게도 다가올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관객들한테 미비하게 전달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두 명이라도 마음을 바꿨다면 그건 성공한 우리 사회현상극의 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예술은 다 사회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현상극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회극이다라고 이렇게 갖춰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 자체가 그냥 사회극이고 그게 사회현상극이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떻게 이런 큰 지구에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늘 고민을 하곤 하잖아요. 비록 처음 시작은 우리끼리 준비하고 우리끼리 연극을 만들어서 그냥 우리끼리 극을 올리는 거에 그칠 수 있지만 어쨌든 소수의 사람들이더라도 메시지를 던졌다는 건 분명히 그 보시는 관객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울림이나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정박 청소년이라는 단어 자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타인의 현실을 눈앞에 내가 보고 있고 직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행동을 하는가 또는 행동을 이미 해야 함을 아는데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 미치고 있는 건 아닌지 30년 동안 지속된 학회는 명예회원에게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문득 현상극의 활동을 들여다볼 때 학회의 가치를 계속해서 실현하고자 연대하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며 그날의 노력을 추억하며 변화한 나와 사회에 관해 여전히 대화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매해 정기 공연이 올라가는 날, 우리는 우리가 활동하던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목소리를 내는 학회원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김종진 선배님이라고 계시는데 96학번에 계시는 교수님이실걸요 이제는. 저랑 10학번 차이입니다. 10년 차인데 그때도 이제 술자리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10년을 어떤 학회에다 애정을 저렇게 누군가가 줄 수 있구나. 나도 10년 한다 이러면서 실제로 10년 채우고 그 뒤부터 거리를 많이 걷습니다. 한참 코로나일 때 줌 모임 때 제가 한번 들어갔었죠. 심심해하고 있었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작업하다가 잠깐 쉬려고. 줌 모임에 올라오니까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후배분들이 정말 아직도 이렇게 되게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서도 탄탄하게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계시는구나.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제 선배들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뿌듯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 동기들이랑 후배들이랑 선배들한테 도대체 거기를 왜 들어가냐고 네가 온갖 욕을 제가 진짜 욕이란 욕은 다 먹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웬만하면은 먼 곳에서 응원하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만 좀 지원을 하고 선후배 간의 끈끈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끈끈한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많이 와서 도와주고 저는 일단 거기에 놀랐고요. 사회현상극을 한번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사회현상극 안의 문법대로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비슷한 염원과 욕심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해결해야 될 일이 있거나 가장 먼저 사회현상극 선배님들이나 동기분들, 후배님들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어쨌든 사회적으로 뭔가 말하고 싶었던 것들이 사실은 아내들 다 하나씩 있었기 때문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멋있어서인 것 같아요.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강렬한 감정들이 담긴 연극을 직접 제작하고 실현해 보인다는 게 그것 자체로 너무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래오래 기억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이 집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나한테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당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필요한 것을 얻으러 간다 이런 느낌이 좀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코로나 이전에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현상극은 연극이란 걸 올리고 있고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방식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정신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10년 살짝 붙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봤을 때는 저는 사실은 고민과 실천의 장이 아니라 약간 미친 짓을 해보는 공간, 약간 이렇게 후배들한테도 자꾸 뭐라도 너가 남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걸 해봐. 그냥 이것저것 막 해봤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넘쳐 흘러가지고 그냥 그 힘으로 계속 오지 않았을. 학회잖아요. 학회라는 건 공식적으로 운영 시스템이 있고 우리가 학과의 지원도 있고 학회라는 시스템 속에서 운영되고 학과의 소속 학회니까 방중이란 걸 겪으면은 한 달 좀 넘는 시간을 거의 동고동락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다른 집단과는 다른 우리만의 그 끈끈함이 생겨요. 사연만의 차별점인 것 같고 그런 끈끈함이 지금까지의 유대를 계속 이어주게 해준 동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회학과 조교를 하면서 이제 사회현상극을 담당을 했었는데 사회현상극은 그들이 이제 살리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사회현상극, 그러니까 학회원들도 사회현상극을 좀 유지하려고 조금 소속감이 컸던 것 같고 오래된 선배 입장으로 보는 거니까 청춘이구나. 저 때가 이제 생각나긴 했죠. 그럴 순 없잖아요. 막 힘들다는데 뭐 우리 땐 더 있는데 막 이럴 순 없잖아. 그래서 참여하려는 욕심이나 이 학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이런 부분이 많아야지 잘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되게 잘 실현되고 있는 것 같았고 이 정기 공연 하나를 참여한다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큰 유대감이나 끈끈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사회현상극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학교 생활이 대단히 열심히 했어요. 사회현상극 나와서 현상극 얘기도 하지만 학교 얘기도 하고 학과 얘기도 하고 학부 얘기도 이렇게 하는 얻는 그 무엇이 저는 대단했다고 봐요. 아마 현상극 안 들어왔으면 학교 그만뒀을 친구들도 있었어요. 동거동락한다. 뭐 힘든 것부터 기쁜 것까지 뭔가 다 같이 나누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아마 저는 이 정기 공연이 끝나더라도 주변에 방중 같이 하신 분들은 정말 챙겨주고 싶은 사람들로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연극을 하고 싶은 사람은 사회현상극에 들어와라. 지금 제 마음으로 누군가를 뽑는다면 글쎄요, 특정한 기준을 두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오는 대로 받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듣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방중이 아니더라도 학기 중에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들이 많고 내 의견을 말하는 거를 원래 좋아해야 사연상극이 채워줄 수 있는 니즈가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나 뭐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들어오세요.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연극학회 들어와가지고 OST 작곡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연극이라는 성격 자체가 연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너무 유연한 장르이고 많은 것들을 시도해볼 수 있거든요. 아주 여러 가지 자신의 가능성을 도전해보기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많이 들어오세요. 누군가는 현상극을 통해 꿈을 줬고 삶에 있어서 일련의 통찰을 느끼며 현재 본인을 형성한 하나의 모태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는 표현하고 경청하는 논의 과정에서 희열을 느끼고 극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든 이들로부터 고무되기를 원합니다. 사회현상극은 그렇게 앞으로도 이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첫발 디딤돌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뭐 사회현상극 다른 버전으로 하면 우리만의 극. 살아있구나. 씨앗과 열매로 하겠습니다. 청춘이었다.
뜨거운 추억인 것 같아요. 모든 수식어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건 뜨거운인 것 같아요. 확실히 미지근하진 않았어요. 요즘에 연주를 잘 안 하는데 사연상극에서 1, 2, 3, 4학년 때까지 했던 노래들은 그래도 손에 좀 때는 워낙 방중 때 연습을 계속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1학년 때 쳤던 게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사연상극이 5글자잖아요. 사연상극은 사연상극이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잠깐 고민해볼게요. 근데 왜 5글자예요? 다섯 글자요? 사회 연상극. 제가 그것도 생각할 시간 30초만 주세요. 표현 좀만 더 생각해 볼게요. 네. 많이 들어보세요. 이거 홍보 영상으로 써야겠는데요?